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나요? 각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증을 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점점 공증 얘기를 많이 해요. 공증하자, 이혼해도 공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공증을 할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 공증의 대표적인 사건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이럴 때 이제 공증을 하게 되는데요. 공증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증, 정확한 공증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대신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올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갚도록 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면 그 정해진 날, 즉 2021년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월급이나 부동산이 있으면은 압류해서 집행하면 돼요. 이거를 공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시는 거는 사실 공증은 아니고, 공증사무실에서 하는 사서 인정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해오는 어떤 내용이든 이 내용의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만 공증사무실에서 확인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내용을 다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상관없이 공증사무실에서 해주는 거는 이런 내용의 서류, 이런 종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증, 사서 인정 증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각서 등 차용증이나 작성해서 공증사무실에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증하시는 분이 비용이 당연히 더 비싸겠죠. 사서인정증서는 비싸진 않아요. 내가 나중에 돈을 못 받았을 때 재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돈이 들더라도 공증을 하시는 게 맞고,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 재판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좀 아껴서 사서인정증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엄격한 의미의 공증에서 말하는 재판을 대신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재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은 비용에 사서인정증서를 하게 되면 공증사무실에서 사서인정증서 내용 전체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게 되고, 혹시 분쟁이 있게 됐을 때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이런 내용의 어떠한 합의서 내지는 각서 같은 걸 작성했다는 것이 공적으로 증명된다는 점에서 공증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각 상황에 맞춰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